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8시부터 10시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거니까요. 2시간 동안 채널을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혼조세로 장을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2100선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이내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2013포인트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등락을 장중에 계속해서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의 분수령이 될 미국 중앙은행의 6월 FOMC와 G20 정상회의까지는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배트맨 위원분들의 개별 종목 수익률과 그리고 시장 이야기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활용하신다면 무료로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오픈 채팅방 통해서 또 우리 위원분들 개인 톡방에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위원의 강연회부터 바로 함께 보시죠.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에서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강연회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02-3153-2664번 전화번호 기억을 하신 다음에 미리 신청 접수 한번 해주시고 나서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 역시 날짜하고 시간이 똑같은데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 본사 3층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시면은 여승재 위원과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수익을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 수익 내는 2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직접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4번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문 예약 전화 주신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강연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 정재현 전문가가 또 한 번 강연회를 연다고 합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에서 같은 주제로 시청자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승재 위원께서는 7월에 강연회를 한 번 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소는 똑같죠.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시면은 하반기에 수익 내는 기법을 7월 13일에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6월달 일정이 빡빡하신 분들은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 본사 3층 유한타증권으로 가신 다음에 여승재 위원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확인해 보고요. 바로 배트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추천주 수익률을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1위부터 10위까지만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포트 수익률을 보면요. 1위 종목은 SFA 반도체가 계속해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의 종목이고요. 95.92%까지 올라온 모습이네요. 자, 2위 종목 하체기위원회 TK케미칼은요.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를 따라서 매매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36.8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는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 23.74%, 바로 이어서 5위 종목도 여승재 위원의 종목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솔 21.04%,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는 16.89%, 김현석 위원의 에이텍솔루션은 16.11%, 김현석 위원의 윈스는 15.13%, 하체기 위원의 탑 엔지니어링은 12.81%, 이가람 위원의 넥슨지티는 11.2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함께하고 있는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수익률 10위부터 1위까지만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포트 수익률 잘 참고를 하시고 포트 편입하실 때 종목들 많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또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목요일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여순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순재 위원님은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뵌 것 같은데 우리 이가람 위원님은 참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뵀죠. 네. 저번 주에 쳐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넥슨GT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넥슨GT가 위원님이 안 나왔을 때는 참 잘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지금 수익률이 11.2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많이 아쉽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료의 소멸 정도로 나타나면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매수가가 12,800원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게 매수가도 아직 안 왔고 또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13,000원대의 자리에 또 지켜면서 또 반등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또 아직 안 끝난 게 아니냐라는 또 그렇게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15,3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좀 저항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300원 부근에서는 전략 매도보단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힘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5,300원 부근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의 관점을 드리겠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는 해요. 아직 뭐 기술적 반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를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전략 매도보다는 그래도 일부 수익 실현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15,3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부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매수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넥슨GT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승재 위원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승재 위원의 종목이 4위하고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나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대덕전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오늘장에서 역시나 상승세를 지키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계속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번 주에 배트맨 출연을 하시면서 몇 번이고 리뷰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좀 입이 아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내일장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살짝 리뷰를 도와주실까요? 자, 대덕전자에 대한 종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흐름이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횡보하는 가격 흐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미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 고점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를 좀 제가 길게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12,000원서부터 14,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이제 과거에 아주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이제 삼봉 패턴으로 붙이면 이제 장기간에 걸친 삼봉을 만들고 가격 하락을 시켰던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가격 구간에서 좀 상승 탄력은 떨어지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죠. 그럼 여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해서 현 가격 구간을 좀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단기 이평선이 5일 이평선이 쌍봉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거든요. 이 쌍봉과 쌍바닥은 이 손등하고 손바닥 같은 거예요. 지나고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쌍봉과 쌍바닥은 손등과 손바닥 같은 존재다. 뒤집으면 쌍봉이고 뒤집으면 쌍바닥이에요.
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1,500원. 그리고 이번 주에 12,000원 가격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그리고 오늘 장중에 12,000원 가격을 살짝 이탈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지금 종가상으로는 지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 조금 안 좋아졌어요,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동참을 하셨는데 장중에 살짝 이탈을 시키지만 종가상으로 12,000원을 이탈시킬 시에는 11,500원까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지금은 횡보 가격 구간이니까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단 가격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지금은 어중간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망,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단 가격 11,500원 가격 구간에서 혹시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횡보 가격 흐름 이후에는 상승 쪽으로 가격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익률 저희 포트 대덕전자 4위 종목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리대를 다시 한번 좀 잡아드렸어요. 가격대를 11,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신규 접근을 해보실 분들은 좀 노려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덕전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승자위원회 5위 종목이죠. 와이솔입니다. 와이솔 오늘 2만 원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기관 매수가 하지만 오늘 포착이 됐는데요. 와이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오늘 조금 아쉬우셨을 거예요. 오전장에 굉장히 흐름이 강했었거든요. 장 출발하면서는. 그리고 고가를 다시 썼죠. 26,600원. 그런데 코스닥 150 편입 지수 편입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장 후반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어지면서 윗골이 달고 0.75%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뿐만 아니고 지난주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다. 오늘 수급 열어보시면은요. 오늘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매수 우위이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좀 소극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고점 부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 면에서 좀 강하게 동참하고 있지 않으시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을 여전히 건강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여전히 19,000원 가격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윗골이 달고 음봉 마감한 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 매매를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매매해야 할 종목이 있고요. 기업을 보면서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분기 실적까지, 2분기 어닝 시즌까지는 쭉 보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2위권까지 공개를 해드리는 저희 포트 안에서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여승자위원회 종목 대덕전자 그리고 와이솔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시면서 수익을 더 돈독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강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전략이었는데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전략 잘 메모해 두시고 내일부터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코너 준비가 되어 있죠.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이번 코너는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입니다. 전문위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매번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코너명에 탑시크릿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 중에 어떤 종목인지는 바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오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저희와 함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의 한해에서만 어떤 종목인지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종목을 잘 맞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한번 좀 맞춰볼까?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에 참여하시면은 함께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혹은 샘플러스 이가람 검색하시고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무료니까요. 함께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시크릿 추천주 일단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고형 폐기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이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장 하락세가 나왔고요. 가격이 오늘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닌가요? 종목명은 그래도 잘 가려주셨는데 가격이 약간 좀 보이네요.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오셨는지를 공개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분의 종목이죠? 전 아닙니다. 우리 이가람 위원님 종목이겠네요. 제 종목인데요. 가격이 너무 잘 보이는데요. 네. 네, 일단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이제 열이나 전기를 얻는 이제 SRF라고 해서 고형 폐기물이 있는데 이 발전은 원래 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10월 달부터 보조금 폐지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플라스틱을 지금 최대한 사용을 줄이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플라스틱 제로라는 정책도 펼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굉장히 줄이면서 그와 반대로 대체 상품을 또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고 또 하나가 요즘에 편의점에서 배달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S25도 우버이츠하고 손을 잡고 배달 서비스 확대도 하고 있고 그리고 CU는 또 요기요하고 부릉하고 협업을 했는데 재이용률도 30%나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배달앱 시장이 3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포장을 할 때 옛날에는 비닐로 했는데 요즘에 비닐 사용이 안 되죠. 네, 비닐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걸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또 그쪽으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사실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이쪽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쪽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관련주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 종목만 골라라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종목을 고르게 된 거고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는 시가총액이 1,200억 원대에 있고요. 그 자사주가 18%의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서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는 약간 짐작이 가네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도 이제 곧 있으면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도 편의점 배달 서비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 함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 여승재 위원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네요. 네. 사실 이쪽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좀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서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좋아요. 정배열인 상태이고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같이 동반 매수가 또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꾸준한, 그러니까는 제가 중요하게 놓고 본 이 종목을 오늘 제가 처음 보지만 제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전방산업, 해당 기업의 전방산업, 그리고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를 굉장히 좀 제가 중요하게 놓고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가람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그 영업 환경이 좀 우호적인 영업 환경에 놓여져 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꾸준하게 뭐 물론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는 변동 폭은 있지만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여순재 전문위원처럼 이쪽 업종에 좀 관심이 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가람 전문위원의 추천 종목도 저희 시크릿 종목에서 늘 공개를 해주실 때마다 바로 다음 날, 다다음 날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의 시크릿 추천주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거나 이가람 이렇게 전문위원의 이름을 함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크릿 추천주는 한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약간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특히나 하락세가 장 초반에 좀 깊게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2100선도 이탈하면서 장을 마치나 했는데 다행히 2100선 지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또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팔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지금 사고 있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승재 위원님은 오늘 옵션 동시 만기일 예상하셨나요? 이런 흐름을? 사실 이제 변동폭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크게 나타낼 거라고는 전망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11인가요? 굉장히 좀 좁은 상태였기 때문에 변동폭이 예상 외로 크지는 않겠다. 대신에 제가 이제 장전 시황에서 그래도 외국인 선물을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좀 짚어드렸거든요. 오픈 채팅방에서요? 그렇죠. 네. 장전 시황에서 짚어드렸는데 외국인 선물 수급, 현물보다도 선물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전에. 그 부분이 제가 왜 선물 수급을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냐 하면 해외 금융시장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 국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외국인 선물 수급 주체들은 그런 부분들에 더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좋지 못한 소식들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못한 소식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수급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오후 12시 되기 전에 제가 이제 11시 한 30분 이후로 해서 코스피 지수 차트하고 또 그 미국 지수 선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보여드리면서 2081포인트 지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수 구간에 위치해 있고 지지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짚어드려서 그 이후에 지수 반등이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 중국 3월 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근데 이게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도 불확실성이잖아요. 해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G20 정상회의 이후 또 정상회담까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국면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침에 영향을 좀 주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도성 예금 CD죠. CD가 이 중국 내의 중소기업들 이 CD 발행 물량도 늘어났고 또 은행들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장 후반에 이제 중반이죠. 중반 이후에 이제 중국 쪽 인민은행에서 또 외국인 보유 지분 철폐 이런 부분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선물 수급이 급격하게 매수 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안 좋은 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안 좋은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출연하면서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혹시 기억하고 체크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그림을. OECD 경기 선행지수 추이를 보시면은요, OECD 토탈로 보면은 99.03이에요. 여전히 100포인트 기준선 100포인트 이하에 있죠. 근데 한국이 98.76입니다. OECD 토탈보다 더 밑에 있죠. 그리고 제가 경기 선행지수 볼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지금 100 이하로 내려온 지가 한참 되는데 감소되는 폭, 둔화, 이 감소폭이 좁아지고 있다. 예. 이 부분을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이게 OECD 토탈서부터 해서 OECD 메이저, 그리고 넌 멤버 컨트리하고 메이저 7, 메이저 5, 아시아 이런 국가들별로 쭉 수치가 있는데 이게 월별 증가율이에요. 월별 증가율인데 OECD 토탈을 보시면은요. 맨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를 좀 쳐놨습니다. 마이너스 0.05%. 이전 달에 마이너스 0.07% 감소였어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0.05. 둔화폭이 축소됐죠. OECD 토탈로는. 그리고 이 메이저 5 아시아 보시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늘지를 않았어요. 0.05, 0.06. 근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5 아시아 국가들은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앞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한국은 감소폭이 확대됐어요. 둔화폭이 확대. 어떻게 확대가 됐냐 하면 작년 6월 달서부터 기준값 100 이하로 내려온 이후에 마이너스 0.14, 0.15 막 하던 게 올해 1월, 2월 마이너스 0.08로 둔화폭이 감소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0.18로 확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현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경기 선행지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인지하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게 돌아서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형주라든지 주식 비중 관리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묻지마 관광 하시는 것처럼 대충 차트 보고 매매하시면은 큰 코 다치실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제가 이제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 수익 나오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는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자, 상승을 하는 것은 시초가를 지켜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간 흐름으로는 2075포인트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2081포인트 부근에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신뢰할 좀 지지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지수 구간 중요한 지수 영역이고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시장 대응하는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런 기준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LG화학 보유하신 분이 계셨는데, 물론 제가 LG화학을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니에요. 추천드린 건 아니지만, 이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 시총 상위 종목, 어떻게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가격까지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 가격 오늘 이탈시키지 않고 결국에 종가에는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는 가격 지키고 마감했거든요. 코스피 지수 2000 오늘 장중 저가가 2081.91이에요. 91인데 자, 5월 16일 과매도 신호에 다시 들어갔죠. 근데 그 전에 5월 14일 종가가 2081.84예요. 5월 16일 과매도 구간에 다시 진입을 했고 그 다음날 5월 17일 갭상승 출발했죠. 갭상승 출발했는 시가가 2081.57이에요. 그 여승재 전문가는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장중 변동성이 있겠지만 2080포인트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버틸 수 있다. 괜찮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게 오늘 맞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11시 이전까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에서 오늘 틀렸다. 안 좋다라고 손절하신 분들은요. 점심 식사하고 나서 내가 팔면 그렇지 또 올라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머피의 법칙. 기준이 없으니까 머피의 법칙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기준을 갖고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예민한 날이셨을 텐데 그런 마음을 또 헤아리시면서 여순대 위원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조언을 많이 해주셨네요. 내일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좀 친절하게 오픈 채팅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시장 대응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저는 늘 채팅방에서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리죠. 특히 이제 주요 이벤트가 있는 날은. 네. 네, 어떻게 좀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지 살짝 좀 소개를 해주세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제 네. 분봉 이게 이제 코스피 분봉 흐름이잖아요. 네. 제가 요때였어요. 최저 포인트를 11시 15분에 기록을 했거든요. 외바닥 만든 이후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캡처를 하죠. 캡처를 해서 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라든지 S&P 500 선물 지수라든지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 이런 부분들 흐름을 캡처를 해서 같이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면서 지금 외국인 선물 수급이라든지 뭘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지수 또는 이제 주가가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인지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예상하기 참 힘든 또 더군다나 요즘 시장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 내일 시장도 너무 좀 답답할 것 같다. 좀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검색하시고 여승재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무료 입장이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가셔가지고 좀 궁금하신 점 물어도 보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해답도 개인 단체 채팅방에서 무료 채팅방이니까요.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여승재 전문위원의 채팅방에 입장하고 싶어요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답장으로 채팅방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는 팔더니 오늘은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로 장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이가람 위원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톡방에서 늘 마감을 하고 나면 제가 마감
시황 정리하고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저는 동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마감 멘트의 동영상에 뭐라고 했냐면 마감 날은 코스피 종목은 보는 게 아니다. 마감 날은 수급이 코스닥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날은 코스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왜 그렇게 봤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선물 오늘 끝난 6월물이에요. 6월물인데 분봉을 보시면 272포인트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급락이 나타나면서 4포인트 이상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에 대한 이유를 들면서 시장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대량으로 나타나면서 확 빼버렸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또 다시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되돌려놨어요. 그러면서 27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이거를 옵션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옵션 풋을 먼저 볼게요. 풋에 270 풋을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0.4에 있던 게 2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어느 폭이냐면 일봉상 보여드리면 퍼센트로 고가가 443%의 상승이에요. 이렇게 옵션 만기, 선물 동심 만기날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콜옵션도 보여드리면 270 콜인데 분봉을 보시면 역시나 2.5에 있던 게 0.28까지 갔다가 다시 2.0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도 일봉상 보여드리게 되면은 하락 포인트가 마이너스 89%였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23%로 끝나면서 결제가 됐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들은 아무래도 연계가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하고 연관이 없는 코스닥으로 봐야 됐던 건데 한 가지 조금 좀 살펴봐야 될 지수가 있습니다. 선물 6월물은 분봉상 봤을 때 고가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거는 내일 상승이 나오기 위한 상승이었다기보다 결제를 하기 위한 상승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볼 수 있는 9월물에 대한 선물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네.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6월물은 결제 때문에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9월물은 반대로 2시 50분 이후부터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내일부터는 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마감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동영상을 남길 때 제가 이날이었을 거예요. 수요일 날 마감은 수요일이 아니죠.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부터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올라오게 되면 코스피는 2110에서 2120에서 1차적으로 단기 저항을 맞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2110에서 2120에서 맞고 오늘까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앞에 나왔었던 지지 라인들을 지지받았던 부분을 이번에는 이탈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대로의 단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도 있었고 글로벌적인 이슈를 봤을 때 올라왔던 이슈가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을 이제 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미중 무역 협상이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올라가다 보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미국하고 중국이 끝난 게 아닌데 너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미국하고 중국이 끝나지 않았고 G20도 만나지도 않았고 장기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올라가네 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빠지게 된 건데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톡방에다가 남겨드리면서 글로벌 증시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상존하고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은 나타날 거니까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올라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봐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그에 대한 대응이 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물 지수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지수를 보는 이유는 뭐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수를 봐야 되는데 그 개인 종목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수는 좀 참고를 할 뿐입니다. 어떤 걸 참고하느냐? 지수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지수 반등 시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수와 연동되는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지만 이번처럼 예측을 해서 지수가 약하다, 지수가 약세일 때는 분명히 이젠 개별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 어느 게 가냐? 코스닥에서의 개별 종목이 갈 것이다. 그러면 장 초반에 강세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카톡방에서도 디아텍이라는 종목을 거의 뭐 시초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강한 종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 없다. 왜냐하면 박스권에 움직이기 때문에 대음주를 보시는 분들은 큰 걱정은 아직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정말 나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개별주 상황에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좀 장 대응이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에는 거래소 시장을 보지 말고 차라리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가람 위원의 공식과 함께 그래서 오늘 양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지수하고는 좀 관계없는 매매를 해야 하는 날에는 좀 코스닥 시장 쪽에서 개별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 종목을 좀 챙겨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픈 채팅방 오시는 분들에게 그럼 오늘같이 좀 지수하고 관계없이 매매를 해야 되는 날에는 사실 저희는 개별 종목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오늘처럼 상한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 좀 챙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매일 챙겨드리고 있고요.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매일 하루에 한두 종목 또는 이틀에 한 번이라도 카톡으로도 드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으로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카톡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영상 보시면서 같이 또 멘트 들으시면서 차트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와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그러면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위원께서는 또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것처럼 좀 시장에 대한 힌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 글자보다는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빠르게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좀 힌트를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가람 검색을 하시면 또 이가람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도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 입장이니까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편안하게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도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원유 재고 시장의 예상과 달리 오늘 220만 배럴 늘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48만 배럴가량 감소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4%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하락세가 지속이 될런지 국제유가에 대해서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은 좀 어떤가요, 위원님? 지금 국제유가 그 전망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원유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정체돼 있죠.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 둔화 그런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미국하고 오페크 회원국의 수장 사우디하고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압박을 하지만 또 사우디 쪽에서는 말을 잘 안 듣죠. 계속해서 감축, 감산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뉴스 이제 같이 봤는데요. 또 유조선 오만 쪽에서 뭐 또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WTI 국제유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뭐 개별적인 이슈로 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이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그 수요나 재고가 생각만큼 시장의 기대를 맞춰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유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란 말이에요. 상품 선물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사우디의 재정, 국가 재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국제유가가 60불 아래로 내려가면 사우디로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감산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란과의 그 중동 지역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보면 50불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위로 또 65불 위로 올라가기도 어렵다. 50불 수준 내에서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다면 그러니까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원유 가격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신에 정유화학 쪽 기업들 보유하시거나 보시는 부분들은요. 에탄올 시황은 더 어려워요. 에탄올 시황은. 그러니까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원유 재고 증가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우리 이관람 위원께서는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좀 살펴봤을 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은 지금 실시간을 봤을 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3.56%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원유는 움직이는 원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그리고 공급,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투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4가지로 이해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은 원래 어제까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뭐 저유가와 상관없이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다라고 또 멘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3%대 상승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조선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제 산유랑 정책에 대한 결정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 감산을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등락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또 경기 둔화에 대한 해소 또는 완화, 우려감 이거에 따라서도 유가는 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50가 저는 좀 중심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60 안팎에서는 좀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제는 $57 또 내려간다라고 해도 $50 일단 했다가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큰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거꾸로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유가보다도 이제 조금 이제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과 달리 원유 재고가 증가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일에 대해서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크루드오일 관련해서 또 그 오일 관련주들도 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은 어떤 점인지 종목 상담 시간 2부에서 이어지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는 트레이딩과 이슈앤 전략 시간으로 함께 이어갈 건데요.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면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세가 깊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회복이 늦어질런지 두 분과 전망해 볼 거고요. 증시 하락 속에 공매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저희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트맨 1부는 벌써 마칠 시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가 2부에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와 함께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지니까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문자, 카카오도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종목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